네, 이어지는 세 번째 주제 발표는 아비바의 윤병철 프로님 모시고 주제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윤병철 프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비바에서 솔루션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윤병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실 주제 발표 제목을 봤더니 운영정보 최적화를 위한 지능형 데이터 허브라는 주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프닝에 이제 공통 질문 몇 가지를 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번 주제 발표에서 이제 소개해 주실 이런 솔루션이 기존 시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왔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요즘에는 AI 세상이라고 네. 소위 그렇죠. 그러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회사, 많은 기업에서 AI를 도입하려고 하십니다. 네. 그런데 발표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AI 도입에 앞서서 굉장히 많은 허들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성공과 실패가 갈리기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도입 전에 운영 정보를 네, 최적화하는 그런 툴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AI를 바로 도입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 전에 이제 사전 작업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쪽에 이제 활용하는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실 요 발표 내용에 들어있는 아비바의 솔루션은 특히 이제 어떤 산업이나 이제 환경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런 효과를 이제 발휘할 수 있을지, 이런 상황의 고객이라면 꼭 써야 한다. 예, 추천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가 있을지.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리는 솔루션은 네. 사실상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랜트부터 네. 공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접하는 일반적인 산업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분야에서 네. 전방위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범용적인 솔루션. 굉장히 범용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비바 윤병철 프로님이 준비하신 주제 발표 듣고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주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비바에서 솔루션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윤병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운영정보 최적화를 위한 지능형 데이터 허브를 주제로 AI의 도입의 현실과 성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앞서서 많은 기업들이 AI를 도입했지만 결과는 실상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글로벌 기업의 84%는 AI에 큰 기대를 걸지만 실제 적용은 14%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AI 프로젝트의 실패율은 무려 80%가 되고요.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많은 회사에서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IT 프로젝트의 2배 이상의 실패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이 아닌 실행과 조직 전략의 부족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AI 데모는 쉽고 그거를 통한 POC도 굉장히 나이스하게 나왔다고 가정을 하시죠. 물론 파일럿 결과도 꽤 준수했고요. 하지만 프로덕션, 그러니까 확산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련된 데모를 보거나 POC에서 성공을 거두면 AI의 잠재력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높은 실패율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데이터 구조입니다. IT팀의 전문성 부족, 데이터 거버넌스의 문제, 불명확한 ROI는 실행력을 떨어뜨립니다. AI 성숙도에서도 대부분의 기업이 초기 단계, 레벨 2나 레벨 3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실패 속에서 실제로 AI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핵심은 그들이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AI 도입 성공을 위한 4가지 핵심 구현 목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것은 글로벌 기업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AI를 위한 데이터 접근 방법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유 산업의 경우는 어떤 문제를 중심으로 AI를 적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로
보시는 것처럼 제품 전환 최적화입니다. AI가 전환 손실을 최소화하고 오프그레이드 발생을 줄여줍니다. 둘째는 배치간 품질 안정화라고 볼 수 있는데 골든 배치 또는 골든 프로파일링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런 골든 배치 기준을 통해서 품질 편차를 굉장히 최소화시킬 수 있고요. FTR 비율을 향상시킵니다. 셋째로는 에너지 기준 관리입니다. 설비별 에너지 부하를 예측하고 유틸리티를 자동 최적화합니다. 마지막으로 품질 분석 최적화입니다. 오프스펙 발생 전에 조기 경보를 제공하고 주요 원인을 자동 제시합니다. 즉 기업들은 AI를 통해서 단순 자동화가 아닌 운영 지능화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글로벌 기업에서도 AI를 통해서 운영의 전환, 품질, 에너지, 분석까지 다방면의 혁신을 기대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은 AI의 도입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아이템에서 AI 도입에 허들이 되는 부분, 저해하는 부분들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품 전환을 보시면 구간이 정리되지 않으면 조건 학습이 불완전해집니다. 그리고 반복 배치나 배치 경계, 장비 상태 간의 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어서 AI의 예측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는 설비별 소비 데이터가 잘 정리되지 않으면 최적화 자체가 불가능하고 품질 분석도 조건과 품질 간 연결이 흐리면 AI가 작동을 해도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AI 등과 같은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를 사전에 어떻게 다루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데이터가 부족한 게 아니라 AI가 이해할 수 있게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자, 간단하게 좀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AI가 작동하려면 또는 AI를 더 잘 활용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4가지가 필요합니다. 시간, 언제 발생한 데이터인가, 구조, 어떤 설비, 어떤 변수인가, 맥락, 이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없으면 예측은 할 수 있어도 이유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즉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제대로 정리된 데이터 구조입니다. 데이터는 설비나 공정 기준으로 정리가 되고 이벤트 단위로 의미가 붙어야 AI가 제대로 학습하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된 데이터만이 KPI로 전환되고 현업에 매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아비바는 AI의 현실적 과제에 맞춤 해법으로서 이벤트 프레임과 SF 프레임 2가지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자, 먼저 왼쪽 상단에 보시는 이벤트 프레임워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F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의미 있는 구간인지 정의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 전환 구간, 배치 시작에서 종료 시점, 그리고 품질 이상 발생 시점들을 자동 식별하고 오토 라벨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EF, 이벤트 프레임이 없다면 AI는 의미 없는 연속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SF 프레임워크입니다. AF라고 부르는데요. 데이터가 어떤 설비 또는 어떤 라인 기준인지 명확하게 구조화하는 기능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확한 타깃을 잡고 구조화된 데이터와 데이터의 맥락을 잡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F가 없다면 AI는 변수의 의미 해석 자체가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가지 AF와 EF가 결합이 되면 AI가 학습하기에 최적화된 데이터 뷰가 만들어집니다. 즉, 언제, 무엇을, 어디서 발생한 데이터인지 AI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모델의 정확도는 물론 설명력과 실무 적용성까지도 모두 충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비바는 AI 실행력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투자 기반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같은 매우 고급 인력이 더 이상 데이터를 정리하고 카테고라이징하는 이런 전처리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을 온전히 모델링과 인사이트 도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요. 둘째는 전환과 반복 공정을 자동 최적화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 편차를 줄이는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AI의 내재화와 자동 실행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의사결정이 빨라짐에 따라서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업이 AI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초경쟁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직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제는 시도보다는 실행에 투자할 때입니다. 그래서 아비바 솔루션은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실행까지 가능하게 하는 검증된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간단한 데모를 보실 예정이시고요. 데모를 보시기에 앞서서 실제적으로 앞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 어떻게 AI 시대에 맞춰서 그 앞에 운영 정보를 최적화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페르소나에 따라서 간단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봤습니다. 특히나 정유 산업을 베이스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공정기술팀은 맨 왼쪽 상단에 있는 공정기술팀은 현장의 센서와 조건 데이터를 자동 태깅하고 계층 구조로 정리해 분석 가능한 형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AI 개발팀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건을 추출하고 모델을 학습시켜서 최적 운전 조건을 도출합니다. 아마도 앞서 설명드린 아비바 솔루션은 이 공정기술팀과 AI 개발팀이 같이 함께 코워크를 하면서 운영정보 최적화에 대한 데이터 허브를 만들어놨다는 가정하에서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생산운영팀은 추천된 조건을 배치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다시 현장의 KPI로 측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품질검사팀은 품질 분석을 통해서 모델 정확도를 검증을 하고 피드백을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전 부서가 하나의 흐름 안에서 연결되고 모델은 반복적으로 학습돼서 계속적으로 점점 똑똑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바가 제공하는 AI를 위한 지능형 데이터 허브의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실제적으로 데모 영상을 보시면서 아비바가 제안하는 지능형 데이터 허브에 대한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는 KPI 이상 탐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실시간으로 아비바의 운영 플랫폼은 이렇게 플랜트단 또는 공정단에 있는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과거로 점프를 해서 과거의 히스토리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AF, SF 프레임워크를 써서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이미 다 구조화를 했습니다. 앞서 특정 KPI가 떨어진 것을 보실 수 있고 실제적으로 플랜트의 오퍼레이터는 해당 KPI가 떨어진 것을 오퍼레이터 전용의 화면이라든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AI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일 기준에서 F02 유닛의 KPI 지표가 떨어졌다. 네, 해당 시점 전후로 KPI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나리오를 분석해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실질적으로 AI는 이렇게 시간별로 프로세스 데이터별로 KPI 영향도와 ROI 감소를 저렇게 결정하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데이터가 정리돼서 그런 게 아니고 운영 정보를 잘 구조화하고 맥락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AI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원인 분석 부분입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정유화학 산업에서
촉매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굉장히 롱텀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장기간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단순히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AI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 라이프 사이클을 제일 길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골든 배치나 골든 프로파일링이 가능한다는 모습이고요. 이것들을 앞서 설명드린 이벤트 프레임 기준으로 다 데이터를 라벨링 했습니다. 해서 AI에게 물어봤습니다. 특정일 기준으로 압력 스파이크나 프로세스 데이터의 상태 변화와 인과관계를 다른 유사 시나리오 배치나 다른 시나리오하고 비교를 해달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특정 배치 102번이나 107번 배치에서 굉장히 유사했다는 거를 이제 검색을 했었고, 실제적으로 이 카탈리스트의 상태 변화, 포화 상태인지 막힘 현상인지에 대한 진단까지도 내주게 되죠. 그래서 권장 조치로는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품질 이슈 추적입니다. 실제적으로 품질에 대한 불량률이 급증을 했을 때 해당 구간의 변화를 추적하고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을 때 이전 시나리오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AI에게 물어봤습니다. 결과는 압력이나 유량 변화에 따라서 특정 배치들이 언제 이런 현상이 있었고 이렇게 대응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권장 사항으로는 유사 패턴의 사전 경고 시스템을 구축을 했을 때 과거 데이터 기반으로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는 거에 따라서 미리 시스템을 언제 메인터넌스를 해야 되는 건지도 알려드렸습니다. 최적 조건 추천이고요. KPI 성과 기반의 최적화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컴프레시아에 대해서 컴프레시아의 스페시피케이션 대로 실시간으로 성능이 찍힙니다. 이때 운영 데이터 기준으로 특정 KPI가 떨어졌다면 해당 프로세스 변수를 찾고 어떤 변수들을 운전을 해야지 잘 컴프레서를 운영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역시 AI는 분석 과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조건과 현재 조건을 비교해서 이 안정적인 조건을 했을 때 KPI나 ROI가 이렇게 개선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른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르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최적 조건이지만 예를 들어서 특정 컴프레서에 대해서 품질 편차 발생됐는데 이 사례를 바탕으로 좀 시나리오 전체를 한번 테이블로 요약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도 이렇게 단순히 텍스트 기반의 그 줄글로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변수 변화와 디스크립션까지 잘 대답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RTO 베네핏 분석입니다. RTO란 리얼타임 옵티마이제이션으로 정유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툴입니다.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AI에게 물어보기 전에 지능형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맥락하고 구조화했을 때 AI가 잘 답변해 주는가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RTO라는 툴을 계속 돌리면 돌릴수록 정유사의 베네핏은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돌릴 때 굉장히 많은 전문 인력과 분석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그 복잡한 변수들을 이렇게 AF, SF 프레임워크나 이벤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구조화, 맥락화하고 오토 라벨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 후에 한번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시황 변경됐을 때 특정 피드나 프로덕트나 이런 프로세스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 이 변경된 후에 최적화 후가 변경됐을 때
어떻게 ROI나 KPI가 변경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베네핏 기여도를 분석해 주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AI는 이렇게 잘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케이스 분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좀 더 어드밴스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 변경이나 피드가 변경되거나 시황이 변경되거나 했을 때 이런 다양한 굉장히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이 변수들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과거에 어떤 비슷한 유사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것을 찾고 그때의 대응이 어땠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AI에게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3개월 이내에 혹시나 유사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주고 그때는 어떤 대응을 했는지라고 물어봤을 때 과거 데이터를 조회해보고 AI가 주요 변수나 변동폭을 비교해보면서 실제적으로는 유사한 조건이 과거 여기는 2025년 1월 28일 날 있었고 해당에 대한 변수들은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케이스 분석에 따라서 대응까지도 함께 AI가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AI 대응을 위해서 아비바의 지능형 데이터 허브 데모를 보셨습니다. 자, 간단히 정리를 드린다면 서로 잘 구조화된 데이터 위에서 지능이 올라설 때 운영은 비로소 살아 움직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아비바의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아비파의 윤병철 프로님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이제 엔딩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해주신 이 부분이 상당히 와닿습니다. 네. 어쨌든 AI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앞에 철저한 준비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데, 이제 엔딩에 맞춰서 또 이제 공통 질문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 솔루션이 현장에 도입된 케이스들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객사로부터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어떤 피드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AI 도입 전에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신 기업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운영자가 아니면 그 회사의 직원들이 운영 툴들을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접근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AI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쉽게 저희가 뭔가 대화를 할 수가 있고 LLM을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왔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발맞췄을 때 이런 솔루션을 도입을 했더니 굉장히 회사의 전체적으로 굉장히 디지털 머추리티가 디지털 성숙도가 올라갔다라고 이런 반응들이 많으십니다. 그렇죠. 아까 이제 LLM을 이제 활용하는 챗GPT를 어쨌든 활용해서 이제 뭔가 예측하고 과거 데이터와 이제 비교해주고 예전 같으면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격세지감이 많이 느껴지는 맞습니다.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질문을 드리면 두 번째 질문은 오늘 이제 발표해주신 요 솔루션 운영 최적화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이제 실제 현장에서 이제 적용을 하려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준비, 어떤 사전적인 고려가 좀 필요할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제일 처음 기본적으로 센서 데이터 같은 데이터 소스들은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 아마 현장에서는 데이터가 없는 곳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잘 발생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구현을 하시고요. 그 인프라 위에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저장하는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AI 대응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스택을 올려주신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좀 더 AI 활용하시는데 한 걸음 더 빨라지지 않을까 어쨌든 싶습니다. AI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될 조건들이 그렇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왜 꼭 아비바의 운영 최적화 솔루션이어야 되는지, 왜 고객은 이 솔루션을 선택해야 되는지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아비바 제품은
플랫폼 제품입니다. 네, 플랫폼 제품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모든 프로젝트에서 도입 과정이 아니라 도입 이후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에서 제일 검증된 데이터 인프라가 검증된 플랫폼 소프트웨어고요. 이 소프트웨어 기반 위에서 도입한 이후에 이런 사용자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내재화를 할 수 있는 기능, 그런 기능에 대한 틀을 만들어 놓는 게 가장 큰 강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공하는 게 저희는 코딩 베이스가 아니고 펑션이나 노 코딩, 로우 코딩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파이낸스 쪽, 그러니까 비즈니스 쪽 운영자든 아니면 프로세스 엔지니어든 아니면 전기 쪽이시든 그 모두가 실제적으로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객 편의성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세 번째 주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주아의 윤병철 프로님 주제 발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